지금 대통령 경호처는 오늘 사실 경찰의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2차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변호사 선임되지 않아서 오늘 출석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버티기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수사하고 소환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풀린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문제를 자꾸 최상목 권한대행한테도 당신이 요구해라. 안 그러면 당신도 탄핵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합의를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사권 정리하고 그다음에 소환 조사 응할 수 있게 소환 일정 조율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지 근본의 문제를 풀어야지. 자 이거 안 되니까 고발하고 또 소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공수처장 등등 또 고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그럼 거기도 또 고발되면 사건 배당돼서 소환 조사하면은 그것도 또 출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게 사실은 대통령 본인이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지 뭔가 이제 중앙일보 보도에서는 제3의 장소 제안설도 나왔었거든요. 이제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서 경찰이 조사하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방안을 국민의힘에서 제안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TV조선에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그걸 원한다.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실제 당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갔나요? 아니면 어떤 분위기인 건가요? 그것은 아마 아이디어 차원으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거론되는 것 같고요. 그게 당의 이제 공식 입장이거나 공식 제안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정치의 역할은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협의해서 소환 일정이나 소환 조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고 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건의 중요 피의자 부를 때는 사실 소환 일정을 조율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당 대표들 다 마찬가지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풀고 그리고 조사 방식이나 이런 것은 대통령 측에서는 안가라든가 제3의 장소를 원하겠지만 그것을 과연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건 이제 다른 문제겠죠. 그런 문제들은 어쨌건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역할, 여당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소환 일정을 조율한다고 하는데 사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소환 일정 조사 조율이라는 게 약간 어폐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아무리 중대한 사건도요. 절차적인 정당성, 법적으로 아무런 흠결이 없게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사건일수록. 그래서 엄정하지만 냉철하게 법 집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 피의자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이에요. 현직 대통령이 지금까지 구속 수감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 당신 내란 수괴 피의자니까 무조건 나와. 우리가 부를 때 무조건 나와. 안 그러면 당신 무조건 체포야. 이렇게 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답한 게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경호가 도대체 뭐죠? 경호는 위험으로부터 어떤 사람이나 시설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활동을 경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안전을 해치는 일입니까? 예?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사회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사회적 계약이자 약속이에요. 그걸 하는 것이 무슨 위험에 처하게 하고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건가요? 아닌데 왜 경호처가 나서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죠? 자연인 윤석열을 지키는 듯한 자연인 윤석열에 복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경호처가 해야 되는 건 대통령이라는 제도이자 직위를 지키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리고 자연인 윤석열이 대통령의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험과 위해가 가지지 않도록 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예? 그런데 왜 사법 집행을 막죠? 그게 경호랑 무슨 상관이 있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금 내란 범죄 혐의는요. 직위에서 행해진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직위를 넘어서서 벌인 일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내지는 대상이 되는 그런 죄예요. 아니 대통령으로서 했으면 죄가 안 되죠. 그걸 넘어서서 윤석열이라는 개인이 직위를 넘어서 가지고 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호처가 하는 거는요, 경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징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그렇지 않은지를 또 제도에 의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되고 그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근데 거기 경호처장이 또 응하지 않는다? 거기는 무슨 하늘로부터 무슨 지금이 무슨 신성 국가 시대입니까? 하느님한테 뭐 계급이나 뭐 신분을 부여받았나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율을 통해 가지고 서로 협조적으로 하면 좋겠죠.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그런 협조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많은 다수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먼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어떤지가 좀 궁금한 대목이 사실은 어제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어제 이른 아침부터 대통령 관저 앞을 지켰어요. 박대출, 이만희, 정전식 등 친윤 의원들, TK, 초선 비례대표, 뭐 친한동계 핵심이라고 했던 장동우 의원까지 모습을 보였거든요. 당 지도부에서는 개별 의원들의 판단일 뿐이라는 입장인데 여당 일부에서도 가도 좀 많이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난주만 해도 사실 윤상현 의원, 김민전, 박준태 의원 정도였거든요. 이렇게 한 주 만에 많은 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간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어쨌건 당의 공식 입장 그리고 지도부의 입장은 저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도 가지 않았고요. 원내대표도 가지 않았고 원내대표께서는 저기에 참석한 비대위원들한테는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저희 당을 지지하시는 국민들의 스펙트럼은 제가 보기에는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냐, 그다음에 이것이 내란이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그 국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스펙트럼을 봤을 때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대변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그 틀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 당은 지지자들만 보고 가는 정당이 아닌 것이고 그리고 지지자들 중에도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저희 당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판단을 유보하는 분들까지도 대변해야 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그와는 다른 것이죠. 그렇지만 대통령에 대한 지금 체포영장 집행, 대통령을 체포해야 되는가, 그 영장 발부 과정이 적법했는가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그것을 대변하는 그런 그 의원들이 저기에 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내에서 44명이면 사실 절반 가까이 되는 인원인데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그런 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해석해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요. 이제 똑같이 이제 자꾸 지금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 법적인 정당성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더 이렇게 한 주 사이에 더 많은 의원들이 가게 된 것이에요. 서부지방법원 영장 청구, 그다음에 영장 그 내용,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권 이런 것들이 쌓인 데다가 국회 그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빼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과연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들과 그런 목소리들이 커지면서 저 의원들이 더 많아진 것이죠. 네.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의 강성 지지층을 선동하기 위한 그리고 세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 저는 강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기에 간 분들을 명단을 제가 다 보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리는 보존할 수 있고 자기 권력은 더 키우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지켜나갈 수 있는 희망을 더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적 책임감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 간 사람들은 앞으로 정치적 책임감, 공적 책임감, 역사의식은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보고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역사의식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 그 나오는 수많은 그 시민들, 그다음에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지키겠다고 하는
그 시민들 그리고 지역구에서도요. 저 같은 서울이 지역구인 그 당협위원장들한테도 저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저한 문자도 많이 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역사의식이 없는 분들이냐, 다 수구 꼴통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오랜 삶의 경험 그리고 경륜 속에서 나오는 역사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해요. 그 역사의식은 뭐냐? 자, 윤 대통령 잘못했다. 윤 대통령 나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상기업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은 헌법과 법률대로 판단과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문제예요. 현재 권력은 누굽니까? 현재 권력은 여의도의 총통 이재명 대표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도 그냥 목을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권력 누굽니까? 현재로서 제일 유력한 대선 주자예요.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 그러면 이게 맞느냐? 그런 사람한테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겨도 되느냐? 저는 그 역사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이성적이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가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의 현재 모습을 생각해 보면 누가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누가 우리의 앞으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지? 그 판단에서 나오는 저는 직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광화문에 나가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입장에 동의하진 않지만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는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의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개인들은 그럴 수 있죠. 개인의 생각이 강한 사람도 있고 뭐 약한 사람도 있어요. 개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예요. 그러나 저기 가신 분들은 개인이 아니에요. 제도입니다. 제도. 국회의원이라는 제도가 간 거예요. 예? 그리고 본인을 찍어준 사람도 있지만 안 찍어준 사람들까지도 대표해야 되는 제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국가와 사회예요. 그리고 역사의 발전입니다. 그런 속에서 저기를 갈 때 그걸 생각 안 하고 개개인들의 그 성향이 그런 성향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간다? 그거는 역사의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선배님 하신 말씀이 뭐 거기에 나오신 개개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은 그 공인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하기는 제가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중앙일보가 이제 여당 의원들 44명이 관저 몰려간 까닭 하면서 35% 깜짝 지지율에 답이 있다. 이런 기사를 냈는데 이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에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34.5%를 기록한 것에 주목한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많이 나간 것이다.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느끼는 민심의 흐름과도 그 민심의 흐름의 바닥 기저와도 일정 부분 저는 이제 그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윤 대통령이 싫었는데 갑자기 좋아졌나? 아니죠. 국민의힘이 비상기업령 선포 이전에는 그 조사에서 25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더 올라갔다. 국민의힘이 갑자기 잘해서 올라갔나?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그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미래. 그럼 우리의 미래가 이재명 대표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너무 미웠어요. 현재 권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잘 못하니까 비판하고 때로는 질책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현재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이다. 그 판단에서부터 저는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보실 거라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뭐 12개 혐의를 재판받는다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잘못한 거야? 그리고 윤 대통령이 더 잘못하는데 뭐 이렇게 이재명만 괴롭혀? 이런 마음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최고 권력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받고 있는 혐의들의 내용이 도대체 뭐였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행태들 저게 정당하고 온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각과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여기에 반영됐다고 봅니다. 저 뭐 해석이 좀 달라서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회 갈등이 굉장히 커지면
강성 목소리들이 과대대표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의 목소리들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보수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사라지면서 합리적인 보수의 자리를 강성 목소리가 대신 대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도도 좀 줄어들었겠지만 중도는 상대적으로 압력이 덜하니까 좀 덜 줄어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역시도 이 뭐라 그럽니까? 환멸을 느끼고 염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이 과대대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적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강성층이 더 적은 지지율을 보여줬던 강성층이 과대대표되면 그쪽은 조금 더 여지가 많아서 많이 올라오게 되고요. 이미 의사 표현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던 곳은 그런 압력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라오는 효과가 좀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사회 갈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의 강성들의 싸움이 여론조사에도 드러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어제 SBS 라디오에서 이런 남아있는 중도 보수층이 다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거는 왜 보지 않고 늘 일정하게 국민의힘을 지지해왔던 분들의 지지율이 다시 차는 것을 마치 보수의 승리처럼 인식하느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영장에 불응하는 것은 보수의 초과 삼간을 다 타는 것, 보수의 초과 삼간이 다 타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지적에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보수가 해야 되는 거는 기존의 안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 그럼으로써 그것이 과해지면은 이제 수구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왜? 변화까지 거부하는 현상으로 약간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보수는 수구로 이어지지 않는 선에서의 안정적인 사회의 모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공공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 안정이라는 거는 타협,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지만 그걸 할 수 없을 때는 최종적으로 누군가가 해줘야 됩니다. 그걸 해주는 기관 중에서도 맨 마지막 최종 결정자가 어디냐? 바로 법원인 것입니다. 사법부인 겁니다. 근데 사회 갈등의 최종 결정자까지도 이거는 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뭡니까? 결국은 힘에 의한 결과를 얻어내는 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정글 사회가 오는 거예요. 근대 사회는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김재섭 의원의 말은 너무나 맞는 얘기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강성 지지층의 이야기가 과대 대표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다가 아닙니다. 선거에는 결국에는 중도층도 나와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때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은 결국은 그 권력은 길게 가지는 못한다. 그게 역사의 진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도에 있는 분들, 그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고 거기에 공감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 여론조사가 강성 지지층만 표집됐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습니다. 이건 아마 직접 들어가 보셔서 응답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의 응답률과 같은 조사 리얼미터에서 응답률이 정말 많이 떨어졌는가. 저는 그 일부 기관들이 대통령 지지율이면 40%까지 올랐다 이런 부분들은 그 기관의 그 기관이 과연 이제 그 공정한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의문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조사는 계속 해왔던 조사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민심이 과거 2016년, 17년과는 너무나 다른 민심이 도대체 왜 그런가 그건 봐야 되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민심을 읽고 또 때로는 거기에 부응해야 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김재섭 의원의 이런 말 중도 보수 떠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동의하고요. 대통령도 헌법 11조에 따라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응해야 되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냥 막 그 썰물 떠내려가듯이 2017년에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법적인 정당성이고 절차가 없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더욱더 절차적인 정당성 따박따박 지켜가면서 그래서 대통령도 수사하고 재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이겁니다. 여권에서 대안 제시를 하나라도 뭘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동안 대안 제시를 하나도 하시지 않으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으니까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리얼미터 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계적인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는 몇 프로를 채워야 되고 연령은 몇 프로를 채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대대표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대대표가 안 되고 이 추이가 항상 공정하다라고 보려면 추적 조사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샘플을 정해놓고 그 샘플의 변화를 보는 것까지 같이 조사를 해야만 할 수 있는데 저도 뭐 오랜 동안 여론조사를 봐왔지만 이렇게 사회 갈등이 심할 때는 강성 목소리가 과대대표되는 것은 왕왕 있는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중치를 2개 더 있는데 샘플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응답률은 보면 되거든요. 전체 응답 100명 중에 보통 10% 정도 응답률인데 그게 떨어졌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합리적인 뭐를 생각하는 사람은 전화 안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중치가 아니라 그 숫자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영남 네. 지역이면 영남, 뭐 보수는 보수, 뭐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거기에 숫자가 채워야 이제 끝나는 거고 숫자가 어느 정도 안 채워지면 가중치를 주기도 어려웁니다. 정말 어려우면 못 채웠을 때에 여기까지는 채우자라고 해서 덜 채우고서 가중치를 주는 거죠. 네. 네. 이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 어제 윤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아유 고생한다 관저로 들어와서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을 했다는 얘기가 돌았지만 뭐 언론 중에서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해서 그냥 의원들끼리 도시락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돌긴 많이 돌았어요. 실제 그런 제안이 온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없는 얘기가 돌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전혀 없는 얘기였다면 누군가 반박을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고요. 정무적인 판단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와서 밥을 먹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부터 어떻게 가서 같이 밥을 먹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무적인 판단을 제대로 한 거죠. 관저에 들어와서 같이 밥을 먹자. 참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신 못 차리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데요. 정말 국민의힘으로서는 안 한 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런 게 어디에 뭐 사진이라도 찍혀서 한 장 나갔다. 누가 또 이제 대통령과 같이 밥 먹었다고 또 해가지고 44명 중에 어떤 분은 또 페이스북에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를 엄청나게 샀을 겁니다. 한가하게 관저에 들어가가지고 편하게 밥 먹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답답함을 조롱하듯 한 모습을 보인다? 이거는 뭐 굉장히 분노를 더 굉장히 들끓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다 생각하고요. 안 한 게 잘한 건데 가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이 개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제도권에 들어간 이상 감정만 가지고 자기 느낌만 가지고 행동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국회의원 하지 마시고요. 정광훈 목사 교회로 가세요. 아니면은 저기 시민사회로 가셔가지고 목소리를 개인적으로 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통령이 절대 출석에 응하지 말아라. 대통령은 수사받지 말아라. 그래서 간 건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공수처의 그 수사권이 없는 그 수사, 그다음에 영장 발부 과정의 그런 불법성 그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아니 근데 그 결정을 할 권한이 그분들한테 없잖아요. 왜 그러면은 없습니까? 없죠. 왜? 그럼 그동안 민주당이 불법적 수사를 했다라는 것도 그러면 전부 다 인정을 하실 건가요? 그게 결정인가요? 아니잖아요. 법원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법적 다툼은 나와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맞고 개인의 거기서 주장은 저는 안 싸우려면 된다고. 거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버티면 되는 거구나. 네. 이런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박탈감을 느끼는 댓글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는 수사기관도 쇼핑할 수 있고 누군가는 버티면 되는 거고 이게 그러면 되나? 라는 생각에서 이제 일반 국민들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 와중에 또 국민의힘 비대위가 새로 임명한 김민수 신임 대변인이 지난달 초에 유튜브 방송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을 과천 상륙작전이다 이러면서 한 방을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제 논란이 됐죠. 하루 만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영상 잠시 보고 얘기 나눌게요. 과천 상륙작전이다. 이거 선관위 상륙작전이 계엄 선포하고 2, 3분 안에 선관위는 점령했다. 와 대단하다. 진짜 윤석열이다. 이 한 방을 진짜 제대로 보여주셨다.
금기의 영역. 지금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의 소도가 되어버린 선관위거든요. 국민들이 진짜 불안에 떨게 행동했습니까? 네, 아니었고요. 그리고 시위 집회 못했습니까? 그 앞에서 바로 다 했죠. 그리고 국회가 지금 계엄 해제하는 거 방해했습니까? 해제 기다려줬죠. 남자가 사랑하는 자기 여자도 못 지킨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지킵니까? 이게 우파 국민들이라도 이거 박수 쳐줘야 돼요. 혹시 김민수 대변인이랑 얘기 좀 해보셨어요? 아니요, 뭐 그럴 시간은 없었고요. 자연인이 뭐 어떤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가 언론 자유, 사상 자유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공당의 대변인은 이제 다른 문제인 것이고 아마 저런 발언을 한 것을 모르고 어제 이제 그 임명이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문제 제기되고 나서 본인도 자진 사퇴했다는 것은 공당의 대변인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물론 그 전에 한 거지만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런 그 발언, 저런 관점이 저희 당을 대표한다고 보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발언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냥 대변인으로 선임한 거지 이런 의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니다. 그런 발언을 알았다면은 대변인 선임하진 않았겠죠. 어제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요 기본적으로 이 유튜브 그다음에 언론 저희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네. 언론 이런 데가 정치 사관학교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국민을 향해서 책임 있는 얘기를 하고 그걸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저는 평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나와가지고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얘기하면은 발탁돼 가지고서 그 자리로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군대, 검찰, 기자 이런 분들이 정치권으로 바로 가는 것도 반대하는 제가 컬럼을 어제 모 언론에 썼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이분들의 문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요. 그 기관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왜? 그 기관 자체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도구화가 돼 버려요. 그 기관이. 군대가 도구화가 돼 버리고 검찰이 도구화가 돼 버리고 언론이 도구화가 돼 버리는 겁니다. 검찰청장에서 나오자마자 정치권에 뛰어들어 가지고 대통령을 하니까 지금 검찰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유튜브나 언론도 저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런 얘기를 하려면 여야 맞짱 토론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마치 중립적인 위치를 좀 표방하고 국민 전체에게 평론의 입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결국은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한 것이 누구에게 들리길 바라고 그 들린 것이 내 앞날을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이 방송을 도구화하고 사유화하는 그런 거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김민수 대변인도 그런 우를 좀 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저는 더 심각한 것은 그 입틀막 말을 못하게 해버리는 언론 자유를 말살해버리려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민주당 이재명 체제에서 그렇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이미 말살됐고 계엄령 선포 이후에는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다 내란 동조 세력입니다. 내란 공범입니다. 그리고 민주 파출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을 했던 사람 예를 들면 사실인 것을 말하는 사람, 김웅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그것은 법원도 인정했던 사실이거든요. 다만 그것이 토론회 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김웅 의원이 유치장에 갇혀 있는 것 같이 해놓고 유치장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 틀어 막겠다는 것이거든요. 반대 세력은 다 언론 자유를 막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만약이라도 집권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를 그 우려를 매우 증폭시키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MBC 기자 질문을 안 받아주고 지금 대전시장도 안 받고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는 입틀막하는 이 정국이 좀 서로 질문도 잘 받고 소통도 잘하고 이랬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습니다만.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더 큰 권력을 가진 쪽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해야 사회가 바뀌는 거 아닌가요? 권력을 가진 쪽에서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항상 진보 진영에 있으면서 저는 우리 진영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
나쁜 일을 통해서 그 이익을 얻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끊어야지. 우리가 진보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나와서 왜 우리만 맨날 그래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수에서는 한 번이라도 우리가 먼저 그 굴레를 끊어본 적이 있는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 그런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민주당이 뭐 많은 압박을 한다고 하는데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아마 절 겁니다. 선배님이 보실 때도. 근데 저 당당하게 얘기해요. 왜? 그래가지고 만약에 저를 잘라낸다. 민주당에서. 그러면 그거는 그 민주당의 손해를 자초하는 것일 거라는 걸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뭐 그렇게 뭐 말살될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저를 보면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상현 평론가님께 계속 그렇게 합리적인 말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에는 지난번 공천 학살을 통해서 저런 말씀을 하는 분들은 다 없어졌습니다.